자, 먼저 이 퇴조 정책을 볼게요. 고려 초창기 때는 이제 퇴조 있고, 그다음에 강종, 그다음에 성종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퇴조는 국가를 이제 만들었고, 강종은 이제 국가의 기반을 이제 확립을 했고요. 성종은 제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었죠. 자, 근데 의외로 이제 태종하고 강종이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태조가 나온 거는 이제 훈요 10조와 관련돼서 잠깐 나왔던 것 뿐이고, 태조 정책 자체는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강종도 안 나왔고. 근데 한능검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태조, 강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임용에는 다 문제 안 내는 것 같아. 예, 너무 쉬워서 문제를 안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버릴 수도 없는 게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왔는데 못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권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태조 보죠. 태조 왕건 정책. 태조는 안으로는 민생 정책, 민생 안정과 효력 통합을 겠죠. 왜냐하면 이제 민생 안정은 이제 안민 정책이라고 하죠. 안민, 양민, 위민 이런 정책들을 했다. 호적통합은 이제 그 고려 자체가 이제 호적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다스려야지만 통제를 해야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체제죠. 그리고 밖으로는 이 북진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적 정책 중에 이제 호적 포섭 정책을 보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을 좀 볼게요. 호적 세력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견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 그 당시 호적들을 잘 아울려서 왕권을 확립하고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포섭 정책들을 이제 했는데, 중폐 비사랑 있죠. 왕건이 왕에 오르자 지방 호족들의 대우를 두텁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이른바 중폐 비사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전략 경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왕건이 이제 그 부인만 해도 29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각 호족들의 딸과 혼인을 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성 정책인데, 사성 정책은 그 왕시성을 주는 거야. 왕시성.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그 명주 호족 김수신이나 뭐 등등 다양한 호족들에게 이제 왕시성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의제 가족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의제 가족이라는 것은 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분위기가 유사한 제도였다. 그러니까 가족에 준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장인과 사이 관계를 맺어갖고 이렇게 이제 했다. 아니, 장인과 사이가 왕실을 이제 어, 사용하면서 어, 그 혈통적으로는 그 가족은 아니지만 그 뭐냐면 서로 뭐냐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왕시성을 사용하면서. 자, 어, 그 당시 성은 이제 지배층만 주어지는 거죠.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왕건도 원래 성이 없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용검이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작제건이잖아요. 성이 없고 이거 원래 왕건이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여기에 왕자를 따서 이게 성으로 만든 거죠. 예. 그다음에 역분전을 지급했죠. 토지를 매개로 해서 고려 위계체제 안에 이제 편제를 시대했는데, 역분전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공로의 다소, 고려 건국에 얼마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준 거죠. 이건 뒤에 이제 경제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성 분정. 예. 토성을 분정했어. 토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당히 신라 귀족들만 있었던 거고 지방 호족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지배층이 좀 편입됐으니까 성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시성도 이제 자기 성도 줬겠지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성을 분정했어. 그 지역명을 따가지고 성을 줬던 거죠. 그 호족들에게.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을 통치권을 또 준 거죠. 그래서 그 봉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성을 분정하고 그 지역의 실질적인 그 지배자임을 공유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3대사 중에 김씨세력, 그 중에 안동 김씨세력은 안동 김씨, 안동 건씨, 뭐 안동 장씨. 그래서 안동 지역에 토성을 주고 공간을 주고 그 성을 주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안동은 하면 김씨, 그래서 안동이 본관이 되는 거고 김씨가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토성 정책. 그래서 이때부터 이 본관제를 실시했다. 본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민양박씨, 김해김씨에서 민양, 김해 이런 본관이 이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토성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호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배층이었죠. 아직까지는 일반민들은 성을 받지 못하고요. 성이 일반화된 것은 나중에 고려 후기 때 얘기야. 고려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가서 일반 백성들도 성을 갖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호족 같은 상층 계급 그 세력들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호족 포섭 정책을 했고 견제 정책도 했었죠. 그 경제 정책 대표적인 게 사신간 제도하고 기인 제도야. 사신간 제도는 중앙 간인의 진출에게 그 출신지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 호족 세력들 예를 들어 뭐 안동에 호족 세력들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권력에 따라서 호장, 부호장 뭐 이런 식의 지위를 주는데 호장한테 사신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부호장을 사신관 임명해. 그래서 이 사신관 부호장을 통해서 호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중앙과 연결된 호족들 사역은 해당 지역의 사신관이 되게 해서 부호장 그 뭐냐면 그 다른 호족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사신관 제도를. 예. 자, 그래서 있고 이 사신관 제도는 뒤에 좀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신라의 상수의 제도 영향은 기인 제도가 있죠. 학리 자제들을 뽑아서 경성에 개경에 볼모로 잡아서 출신지를 자문케 했는데 여러 가지 또 혜택도 주고 그다음 인질도 되고 그죠.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여기 고대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그 당시 신하도요금 예절을 밝히고자 하고 신하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반포했죠. 예. 그래서 중앙 집권의 정신적 기반이 됐다는데 정계와 개벽 요소는 전해졌다고 할 뿐이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이건 추정만 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 예. 그리고 이제 훈요 10조가 있죠. 자, 훈요 10조는 이제 그 왕건이 죽을 때 박수리에게 구술시킨 내용이죠. 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손들에게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교훈을 남겼고 왕권 강화, 불교 숭상, 풍수리에서 신봉 등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시키고 후사를 위해서 계속된 집권을 공고하고자 훈요 10조를 남겼다고 하는데 훈요 10조는 뒤에 있어요.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훈요 10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책으로서 민생 안정책으로서 안민정책으로서 치민유도 그래서 적당히 거두라 조세제도를 이제 합리적으로 정했죠. 그래서 조세도 이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으로 노비가 되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불교를 장려하고 그다음 빈민 구제 기관 확장을 설치했다. 네,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북진 정책을 볼게요. 자, 북진 정책은 일단 서경을 중시하겠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평양성을 버려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서경이라고 해서 북진 정책 기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만든 것은 개경 자체가 이제 약간 그 패서 출신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 고려 왕실 독자적인 세력 기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서경을 상당히 중시 여기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뭐냐면 평양과 함께 거의 동쪽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평양으로서 이제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양과 개경은 말좀 개경과 함께 동쪽을 만들었죠. 그래서 평양에 그 당시 많은 사람을 삼위시키고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개경과 비슷한 그 제도 분사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 분사제도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나성을 축적함으로써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통일을 달성할까지 서경을 순찰했는데 나성은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진 거고 원래 평양성 자체가 나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나성은 이제 축조했다보다는 예전에 무너진 성들을 다시 복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을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달성할 때까지 해마다 서경의 순차인데 돌아가면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왕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 이것이 훈육십조에도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으로서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다. 그래서 이제 북진 정책 결과 그 당시 청천강에까지 영토가 확대됐죠. 그래서 동북으로 원산만 영흥강까지 청천강의 영흥까지 영토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호를 이제 고려 세우고 연호를 천수를 사용했던 것도 도교 계승 의식도 넓게 보면 북진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숭불 정책을 볼게요. 자,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믿고 있었어요. 불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기 때문에 불교를 뭐냐면 우대하는 정책은 민심을 또 수습하는 정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하고 좀 달라요. 조선은 고려 말기 때 불교가 이 뭐냐 타락하고 뭐 부정부패도 많고 하니까 불교를 배척해야지 민심을 획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불교를 우대해주지만 민심을 끌어들일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숭불 정책을 했는데 승려들을 우대했죠. 그래서 승려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호족들과 결속을 강화했고, 왜냐 승려들의 자제들이 상당수가 호족들과 연결돼서 호족의 자제들이 승려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불교를 통해 호족의 세력권에 있는 백성을 교화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거고, 불교를 이제 국교와 왕실이 지원해 줬다는 거죠. 개경에 왕유사, 법률사, 홍국사 같은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뭐 승로사를 이제 설치하고요. 그다음 연등의 팔관을 강조하고 연등에는 이제 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행사죠. 왕실의 안녕 기원을 하기 위한 거고 팔관에는 불교 의례와 민족 신앙이 플러스된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있고 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풍수지리설을 중시해서 조선의 풍수지리에 따라서 비보사찰을 발표했죠. 비보사찰은 풍수사상과 결합된 거죠. 그래서 기가 세한 곳이나 약한 곳에 사찰을 두는 거죠. 아니면 탑을 만들거나. 예. 그래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민 유도를 내세워서 백성을 구현해서 건장케 했고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면서요. 그 다음에 신화 예절을 강조하고 유학의 지능을 내어서 성경의 학교를 세우고 뭐 등등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훈요십조에도 유교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훈요십조를 볼게요. 훈요십조. 자, 훈요십조는 고려태조가 죽을 때 박수리에게 구술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고려사나 고려사 전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나중에 조작됐다는 설도 있긴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내용만 좀 볼게요. 자, 1조 보면 자, 우리나라를 일으킨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이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이게 뭐야? 보호하는 가필력에 힘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 뭔데? 일단은 이제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보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익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뭐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성교와 교종의 사원들을 세워 주지를 뽑아 보내어 돌을 닦아 각각 본업에 종사한다. 예. 그래서 후세에 간사한 신하들이 이 정권을 잡게 되면 중두의 청탁에 따라서 각자 맡은 사사를 다투어 서로 빼앗기 위해서 일체 이득을 금한다. 자, 여기에서는 겉으로는 불교를 숭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너무 이제 불교가 나중에 권력자와 손을 잡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불교를 또 견제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숭불 정책이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불교를 통제하는 내용도 있다. 그래서 후세의 간신히 권력을 잡으면 그 승려대 청탁을 받아 그 각 사원들이 서로 쟁탈할 것이 될 것이니 이를 엄격히 금지시켜라. 그래서 사원들의 어떤 그 권력 다툼 이런 것들을 연극 금지시켜 그런 내용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가필력이 아니라 이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이게 좀 한번 해석이 좋은데 제가 다른 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 일으킨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 보호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반드시 여러 부처님 보호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예, 받아야 된다. 이게 될 것 같아. 보호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예, 좀 본쳐 주세요. 이게 원문하고 맞는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조 내용도 이제 그 보면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비보사찰설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도선이 정한 곳에 따라서 뭐냐면 사찰을 세워라 이 내용이죠. 함부로 사찰을 다투어 쓰지 마라. 아마 이제 신라 말기에 사원이 다툰 것을 보고 이제 이런 걸 한 건데 여기도 그 겉으로는 숭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그 사찰을 만드는데 제한을 두고 있죠. 예. 여기에서 비부사찰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적자 전손에게 그냥 나라와 감원을 전한다. 그러니까 왕위를 적자에게 왕위 계승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꼭 뭐냐면 그 그러니까 적자가 적손에게 왕위 전달은 맞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 지킬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왕자가 무능하면 적자가 무능하면 다른 사람의 왕위에 넘겨도 된다. 근데 다만 적자가 그래도 무난하면 걔를 세우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세우지만 너무 무능할 경우에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놨고 그런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3조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4조가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이게 예. 그래서 시무 28조하고 나왔어. 자, 요걸 이제 보면요. 자, 이 4조가 이제 시무 28조하고 이제 비교해갖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는데요. 오직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나라 풍습을 흠모하여 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신라가 당나라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걸 비판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예, 그게 그래갖고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이라고 했잖아요. 당. 요 당풍이라고 얘기하는데 당풍은 당나라 풍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당풍은 이제 중국의 문화의 대표하는 거야. 예, 그 중국 문화를 풍습을 흠모하여 이렇게 있죠. 문물과 예약을 모두 그들 제도에 따랐으나 지방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동일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부동할 필요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심호 28조에 그와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맥락이 달라.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권한은 금수의 나라도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 또한 다르니 일간 제도를 절대 본받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문물의 선택적 수용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자주적 입장에서 문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라의 때의 무비판적인 어떤 중국 문화의 비판을 중국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자주적 입장에서 중국 문화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란 젖대시 정책도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번째는 그 주 북진 정책이 이제 근거지로서 서경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경 길지서 같은 것들이 반영돼 있죠. 여기 또. 자, 진은 이제 3만의 삼천이 가만히 도읍을 12버 대업을 이뤘다. 서경은 수덕이 좋아, 순조와. 여기에서 보면 여기 안에 서덕에 수덕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듯이 풍수지사가 관련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4중년.
사중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개는 이제 이렇게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음력으로 따지는 거야. 1, 2, 3 중에 2월 달, 4, 5, 6 중에 5월 달, 7, 8 중에 8월 달, 11월, 12월 중에 이제 9, 10, 10월, 11, 12, 10월, 11, 12월 중에 11월 달. 요 중에는 네 개 달은 뭐냐면 어디 간다? 석용의 순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해에 100일 동안은 네 개 달이랑 100일 동안 넘겠죠. 그래서 여기 석용에 머물러라. 왕이 서궁에 머물려야지 왜냐면 개경의 지세가 좀 기가 빠지는 거를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기세양서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석영을 중시하면서도 석영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풍수지리서에 따라서 이걸 석영 지치설을 또 주장하고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뒤에 풍수지리서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조는 연등과 팔간에를 이제 되게 강조해요. 예. 그래서 이게 영등과 팔간에는 숭불 차원이다 민심 안정 차원에서 이제 한 거죠.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곳이고 팔간은 하늘의 신령과 오악의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거다. 요새 강변 신하들이 가감할 것을 이제 건의하면 일제 금지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걸 금지하면 이걸 없애고자 하는 거, 연등의 팔간의 행사를 하지 말자고 건의하면 이런 건의를 받아지 마라. 예. 그 내용인데, 그래서 연등회와 팔간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보려고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조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이제 신하와 백성의 신망을 얻는 것을 얻기 때문에 좀 간소한 말, 간신들의 말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언들 받아들여라. 그 백성들 편안하게 다 유교적 이념이 이제 반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본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건데 차연이나 공주강 바깥의 상세와 지형이 모두 배역으로 뻗어있으니 배역은 이제 그 왕에게 뭐냐면 모반한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심 또한 그렇다. 그래서 그 아래에 죽은 사람, 주위에 공간 사람들 조정에 참여하거나 그걸 배제시키지 마라. 이런 내용이야. 이건 배역지로서 그 차연 이남이니까 공주강 그 이남이니까 전라도야, 전라도. 그래서 구백제인들은 등용하지 마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구백제인들 등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많이 등용했다. 그리고 도선조차도 그 백제 계통이고 신수전도 이제 백제 사람이죠. 그쪽 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에 삽입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훈요 10조 내용인데 나중에 조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뒤에 이제 삽입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조하고 10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이렇게 각자 보시고 10조는 이제 약간 유교 경제를 바탕으로 통치체를 마련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훈요 10조에서 볼 것은 그 앞에 이제 그 4조 내용하고 4조 여기는 5조 그 다음에 석영 강조하는 거 6조 연등의 8간에 그리고 이제 여기 8조 백제인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요거 앞에서 언급한 4조 내용이 실무 28조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공군력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강종을 보죠. 강종. 자, 해종인데 해종은 그 왕건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비리비리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금방 통치해서 죽었죠. 뭐 2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해종이 이제 죽을랑 말랑 할 때 무슨 난이 나냐면 이때 얘가 인종할 때 왕규의 난이 났어요. 왕규의 난. 그래서 왕규의 난을 일어난 시점이 어떤 점 해종이라고 돼 있고 어떤 정종이 되는데 예매해. 거기 왜냐면 해종하고 정종 넘어갈 때 꼴깍꼴깍 할때 해종이 죽으려고 할 때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규는 강주 호족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신의 외손이었던 강주 원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다가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반란일으켰어요. 대종이 죽자 정종에게 즉위하자 반란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서경에 왕신령이 있어. 예, 왕건의 이제 뭐 사촌 동생인지 하여튼 조카인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성경에 진짜 왕신령을 그때는 왕제요는 정종이죠. 종종이 왕규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가 됐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4년 집권했나? 예. 4년 집권하고 나서 죽게 되죠. 자, 하여튼 정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잠깐 서경 천도개혁이 있었어요. 왕신년하고 같이 정권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요 개경은 너무 호족 세력들이 크니까 서경으로 가자. 서경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 왕권, 왕신년 같은 세력들이. 그래서 이 공신 세력들의 기반인 개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명분으로 서경촌도를 했으나 왕이 곧바로 죽었기 때문에 정종이 죽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4대 왕이었던 강종이 즉위하죠. 예, 강종. 예. 근데 잠깐 이제 정종하기 전에 그 뒤에 얘기 좀 할게요. 정종은 이제 또 강학본을 설치했고 강군을 설치했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92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강군은 서경의 입지 강화,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방군이야. 최강의 건의도 강군 30만이 편성되고 지휘부는 강군사를 뒀고요. 청천강에 배치시켰는데 자 이거는 지방 호족들이 지방 단위로 규합해서 자율적 편성 농민군인데 이 의도가 뭐냐면 북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강군을 조직해가지고 호족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농민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강군은 최초로 군사적 전국적인 군사 조직이고 나중에 지방군의 모태였던 중영군의 그 모체가 되었다. 예, 지방군의 기반이었던 중영군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 강군이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종을 보죠. 강종은 정종의 동생이죠. 정종의 동생이고 이 사람이 집권했는데 맞배니 해종하고 이제 강종은 해종하고 정종은 2년이나 4년 해갖고 각각 죽었어요. 그래서 해종은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정종은 4년 만에 죽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강종은 상대적으로 오래 쌓았어. 그래서 한 27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어. 자, 강종의 정치 목적은 호족적인 체질에서 벗어나서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와 그다음 호족수의 억압을 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왕 7년에 노비 양거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후삼국 시기 때 혼란기에 강제로 이제 양민 중에 노비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해갖고 원래 양이었던 자를 해방시키는 거죠. 이게 노비를 해방시키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되게 호족들이 경제, 군사적, 인적 기반을 노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약한다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들이 양민화시키면서 국민학대로 국가 수입을 증대시킨 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거제를 시행했죠. 그래서 호주의 이제 쌍기라는 사람이 이제 망명해 왔는데 이 사람이 건의로 가거제를 시행했다는 거. 그래서 이 목적은 개국공신의 무장계열 대신에 유교를 일으킨 신진사대부를 등용해서 신구 세력들의 어떤 교체를 도모했다. 뭐 신진사대부라고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유교적 지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표현 자체가 약간 그 여말선초에서 나왔던 표현이라서 신진사대보다는 육두품을 주로 중용했다. 네, 여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정행을 막고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신진세력들을 등용했다. 그래서 육두품 세력들을 등용했고요. 이 신진세력들은 뭐 문관 외에도 무관들도 많이 등용했어요. 무관들. 그래서 자기들 보호해주는 시위군들을 등용했고 그 다음에 작가 출신도 많이 등용했죠. 예. 그래서 이런 문관이나 무관, 작가에서
신진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많이 등용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제 실시 의의는 그 당시 호적자들 간직 진출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고, 반면 왕후는 과거 시험을 해서 최종적 선발권을 가짐으로써 자기 뜻에 맞는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세력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 또 왕권을 강화를 위해서 유교정치 이념을 수립하고 새로운 관료체 설립에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형 공부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형 공부법은 호적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개인단 수치가 어렵기 때문에 주연 단위로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한 거야.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한 거야. 총액제를. 그래갖고 그래서 할당량을 매긴 다음에 그걸 이제 할당량에 따라서 중앙에 이제 세금을 올리도록 하는 제도가 주요 공급이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지방 재정들은 다 호족들이 장악했는데 이제는 중앙 재정을 보태기 위해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일부를 중앙 재정으로 통합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주요 공급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죠. 자, 다음 비록의 사색 공복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달리 있게 해서 왕과 신하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대 위계 질서를 확립했다. 그래서 새로운 관료 체제를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강종이 죽은 후에 이제 그 토지제도가 실시되는데 시정정식까지 반영돼요. 이거는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계체제를 했다. 한계체제는 이제 얘는 칭제 권을 하죠. 그래서 칭제를 하고 권을 했는데 칭제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이게 이제 고조사 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간 이제 다른 비문도 있죠. 그 당시 그 비석이라든지 인집이라든지 그 내용을 볼 때는 칭제한 것 같지만 일단 고조사 조에는 명확하게 칭제했던 내용은 없지만 일단 고가서는 칭제했다니까 알아주시고 번호는 연호를 제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호로서 강덕과 중풍을 사용했다. 그래서 있는데 이것도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내장 이것도 뭐냐 내재 외양체제야. 그래서 안으로만 쓴 거지 중국과의 관계에서 쓰진 않았어요. 대중국 관계에서는 네. 강덕과 중풍은 뭐냐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국내용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개경을 한도라고 그다음 서경을 서도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세력들 수청했죠. 대규모 수청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계열이나 이런 것들 수청을 하고 모욕죄도 이제 다 제거를 해버린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군제개혁을 하죠. 시위군, 자기의 이제 친위군인 시위군을 강화시키고 순군부를 군부로, 내군을 장위부로 개편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위군 강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송가 수교를 하게 돼. 이때 이제 5대 19 끝나고 이제 송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국무를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슬그머니 뭐냐면 독자적 연호 중풍을 폐하고 송의 연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종 때 칭제 건원했다고 해서 실제 연호가 처음에서 끝까지 쓴 게 아니라 그냥 좀 사용하다가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나라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사용하다 말았다. 자, 그 다음에 불교 통합을 위해서 이제 기법사를 중심으로 그 강종의 왕권 강화 정책 지원을 받았는데, 자, 이 불교 통합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강종의 불교 통합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문화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 불교 통합은 단순히 종교 통합이 아니라 각 불교가 이제 그 교단들이 각 그 정치 세력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 세력들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법사를 창시해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때 군현하는 사람을 등용했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군요를 등용해서 청태학을 통해 교선 통합을 이제 모색을 하려고 했다.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들인 경종이 즉위하자. 근데 이제 경종 때 들어서 귀족들 반동 정치가 이어져. 예, 앞에 이제 호족들이 대규모 숙청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그 강종 때는 좀 숨을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종이 즉위하니까 이제 그 당시 일부 구신들, 호족들이 예전에 자기가 많이 당했으니까 예전에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리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경종 때 하도 그렇게 이제 하니까 경종이 복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내죠. 예전에 호족들의 그 죄를 사면해주고 그 다음에 강종 때 참솔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자손들이 그 뭐냐면 그 자기 선조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를 허용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또 살육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예전에 내 선조들 모함해서 했다는 이유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혼란상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제 경종이 정신 차리고 금지시키죠 복수를요. 네.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귀족들 반동 정치가 있었다. 복수법을 해가지고 귀족들이 강종 때 두명 신진세력 때 과거에 학교가 문벌 없는 학자들이나 고조의 세력 근거가 없는 중국인들을 제거시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물론 이제 그 복수법은 이제 나중에 폐지돼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넘어가니까. 자, 귀족들 반동 정치로 이때 이제 호족세력과 신진세력들이 먼저 군영 정책을 하죠. 네, 군영 정책이 이루죠. 그래서 그 당시 신진세력들이 강종 때 득을 세우잖아요. 근데 호족세력들이 경종 때 이제 강종 때 뭐냐면 등장한 신진세력들을 제거하면서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루게 돼요. 이때 신진세력과 그다음에 호족세력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제 신진세력들은 뭘까? 이때는 과거에 합격한 육두푼 세력들. 그다음에 시군 세력들, 무관호서. 그다음에 작가의 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진세력과 이제 뭐냐면 호족세력의 균형 아래 실시한 제도가 뭐냐면 토지제도를 시정정식가요. 자, 그래서 이 시정정식가는 호족세력과 신진세력 균형점을 찾아서 뭐냐면 실시한 뭐냐면 토지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시관도 이게 잘못됐네요. 못하겠네. 자, 그래서 기존의 반동 정치에도 불구하고 개국 공신 세력이 약화되었고 중앙 집권 정치의 표현이 전시가 제정으로 나타났다. 이때 모든 관리 등급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을 중앙 집권 체제로 편입시켰다. 예. 그래서 호족 세력과 신진 세력들을 아우르는 그런 토지 제도다. 이렇게 보는데 이 시정 정식가가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 이거 부편이 관련돼 갖고 교과서 수준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이렇게 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그 뒤에 경제사 할 때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으로 넘어가죠. 성종. 보통 이제 보통 묘가 성종이라고 쓰는 그 왕들은 대개 보면 그 한 나라의 제도와 이런 것들 정비하는 왕들한테 성종을 썼죠. 조선의 성종도 그렇고 고려의 성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문물 제도를 정비를 했어요. 이 성종은. 이 성종은 보통 이제 당나라 문화, 아니 당나라다 저기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보통 이제 내지 외양 체제라고 하잖아요. 성종 때는 내지 외양 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자칭 제후국이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정치, 중국의 정치나 문화, 사상 이런 것들 다 수용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약간 사대주의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성종이. 예. 그래갖고 고려의 예전에 태봉간질, 독자의 간질 다 무너뜨리고 중국의 삼성체도 삼성 육부제를 받아서 중국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때 성종을 고조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냐? 신라 육두품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중국식 제도, 유교 정치를 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라 6대 풍류에서 이제 그 세력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로죠. 그때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리죠. 그래서 시무 28조는 그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성종 때 들어와서 유교 정치를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했던 호족 세력들이 숙청하고요. 다거제를 시행해서 유교적 운풍을 발생을 시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중앙 집권 체제를 아니 예전에 태봉 간제를 없애고 중국식 간제를 받아들이죠. 송나라, 당나라 간제. 그래서 태봉 간제를 없애버리고 손을 끊고 중국의 그래서 송나라 간제와 당나라 간제를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자 중앙제도를 다 중국식으로 바뀌죠. 이성육부제도.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두고 그 밑에 육부를 이제 설치하는데 그 중앙제도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원래는 중서성과 문화성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운영했어요. 그래서 삼성육부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에는 이성육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천, 삼사, 대간제도를 마련하고요.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하죠. 시유목을 파견해. 목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충지를 의미해요. 네. 여기에 이제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파견했다. 그래서 지방간 관련된 그 내용은 뒤에 이제 행정제도 관련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향직을 개편했죠. 향직. 향직은 이제 뭐냐면 지방 중소 호족들의 항리를 편입시킨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명칭을 좀 격화시켰죠. 당대 등에서 대등을 호장과 부호장업, 병부 창부를 사병 사창업. 그러니까 예전에 호족들이 마치 그 신라의 중앙 정부의 어떤 조직을 따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명칭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간부 자기 밑에 있는 그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간청의 명칭을 신라 중앙 정부 명칭대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고려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못마땅한 거죠. 그 격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호장, 부호장 명칭을 병부, 창부를 사병과 사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항직 개편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족들이 외관의 보조 중인 항리 지위를 격화시키면서 이제 였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차이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성종 때 권한의 1차 층이 있었죠. 그래서 군사 기능 강화하고 지방제도 개편인데 이때 이제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권한의 1차 층과 관련된 내용은 자 문무상계제를 실시했죠. 자 문무상계제는 요거는 중국의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시할 때 좀 약간 변형해서 실시했어. 원래 자 문상계는 주로 누구한테 냈냐면 중앙에 문무관리대에게 지급했어. 중앙에.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문상계는 중국의 문관계층에게 무상계층은 무관계층이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문상계는 중앙에 문무관리에 줬다. 그러니까 원래 무상계에 줬던 그 무인들에게 줬던 이제 그 무상계를 중국에서 무상계를 줘야 되는데 얘는 문상계를 줬죠. 이게 좀 있어. 그럼 무상계는 누구한테 줬냐? 그 무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향리나 그 다음에 탐나의 왕족, 기한 여진의 추장, 노병, 공장, 악인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항리는 예전에 이제 옆에서 얘기한 호장이나 부호장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상계 계통을 준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문상계를 도입한 건 강종 때고요. 그다음에 무상계를 둔 것은 성종 때야. 그래서 문무상계제는 둘 다 완비한 건 성종 때 마련한 거죠. 그리고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직함도 있죠. 이거는 향지구에서 격화시켰어요. 향지구 격화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무상계제를 나눠서 주고 종전에 그런 예전에 이제 고유 간제를 항지구 격화시켜서 이제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 중앙과 지방의 이론적으로 실시했던 위계체제 가운데 중앙간제만 적용된 새로운 관계조직 그러니까 문무상계제를 두고 고려의 관계 조직 체계를 중앙과 지방 이원화시켰다. 그래서 문상계 중앙, 무상계는 지방 이렇게 지방의 지배층은 종전의 중앙 간인층에 준하는 신분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상계, 무상계 이렇게 해서 문상계는 중앙 간지, 무상계는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이제 뭐냐면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차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교육 장려 조서를 이제 반포해서 호족대 자제들에게 유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나 호족대 중앙 관리를 도모했고요. 자, 그래서 영향을 보면 성종의 유교 정치 실시는 고려 왕조 기반 확립에도 큰 효과를 거뒀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유교는 원래 군주양로서 군신관을 명확히 통치자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이념이 됐고 집권 정치에 유리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요. 그다음 유교 정치는 다른 한편 재상 정치 실현을 요구하면서 고려 귀족제도 밑받침이 됐고 뭐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네, 요 영향은 최승로의 심의 28조 볼게요. 자, 최승로의 심의 28조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언급됐었죠. 요거는요. 최승로는 육독분 출신이에요. 신라 계통이죠. 예. 그리고 유학을 강조해요. 유학자죠. 예. 그리고 시무 28조 올렸는데 시무라는 것은 시무책은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건의란 뜻이야. 그래서 시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뒤에도. 자, 28조 올렸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전해진 것은 22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26개, 22조니까 그러니까 22개가 전달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좀 볼게요. 먼저 이 사람은 먼저 이제 시무 28조를 올리기 전에 뭘 했냐면 5조 정정편을 올렸어. 5조 정정편. 자, 5조 정정편은 뭐냐면 그 성종 이전에 태조부터 해가지고 뒤에 이제 그 앞에 경종까지 5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들을 각각 평가하는 거야. 평가하고 그 중에 제일 비판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강종이죠. 강종 때 이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무 28조를 올렸는데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건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말을 좀 볼게요. 유교와 불교는 각각 기능이 구별된다. 그래서 현실 정치 유교 토대를 둬야 된다.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다. 내생을 위한 것이다. 죽은 후의 삶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유교는 정치적 이념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불교는 종교를 담당이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 종교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석가는 가르침에 따른 수신의 본이요. 유가의 가르침에 따른 것은 이국의 근원이다. 수신이 이것은 내생의 바람이 되고 이국은 지금의 일이다. 지금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멀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정치는 유교가, 불교는 종교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의미는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를 내세웠던 거야. 예전에 삼국시대 때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불교 유교를 정치 이념을 포방하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정치 운영은 불교로 했죠.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고려시대 그 성종 때부터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교가 반영된 거예요. 단순히 포방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 패단에서 되게 비판이 많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고 엄격한 신분관을 또 지키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훈요 10조 내용 중에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긴 없네요. 네.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가 이게 왜 이걸 집어넣지? 내가 나중에 제가 집어넣긴 하겠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연등의 팔간회 같은 것도 이제 뭐냐면 이게 폐해가 많으니까 금지시키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연등의 팔간회 같은 것도 금지되고요. 이게 아마 이게 불교 쪽에 관련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작가 연등의 팔간회가 금지됐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있고 어,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한 내용하고 이제 연결된 건데 훈육십조하고 관련돼 갖고 이제 예문이 하나 있거든요. 예문이 여기 빠졌어.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공군역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빠졌네 요게. 그래갖고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관련된 사료를 이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건의한 내용은 성종 때 국가정책에 이제 반영되는데 불교적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연등의 팔간이 금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감을 중수해 12목이 설치됐고 지방 통제에 위해서 여기서 외관을 뒀다. 외관 관련된 내용도 없네. 예. 여기가 사료 관련된 내용이 원래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추가할 때 사료 내용을 같이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무 28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그 보충 자료 해갖고 보강을 할게요. 이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사회개혁은 의창으로서 학창 확대시켜서 의창으로 만들었고요. 의창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뒤에 한국제도 할 때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상평창을 뒀죠. 그래서 물가 조절 기관을 설치했고, 그 다음 노비환검법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양민이 됐던 노비들이 찾아와서 주인을 막 경멸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천을 했죠. 얘를 이제 그 경우에는 다시 노비도 이렇게 돌리는 노비 한천법을 실시했다. 이 노비 한천법이 예전에 한능검에 나왔어요. 이 노비 한천법이. 그 다음에 철저한 사용했다. 최초의 명목은 이걸 건원중부라고 하죠.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는 뒤에 이제 경기사 할 때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학을 장려하고 차원에서 국자관과 가거제를 정비하고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이제 그 지방에 파견해서 시민을 파견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훈요 10조하고 이제 시무 28조 비교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이게 한문 사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게 빠져가지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훈요 10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중국 문화를 문물을 가리킬 때 당풍이라고 했거든. 당풍이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했죠. 일반 명사.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라가 중국의 문물을 비판하는 것을 하죠. 무조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름대로 중국의 문물을 자주적 입장에서 선보하자. 그래서 그 표 당풍을 얘기했어요. 중국의 문화를. 근데 이 시무 28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문화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 하하지제 발음이 안 되는 하와지제 중하할 때 하죠. 중하 하와지제라고 해요. 이 하와라는 말 자체가 중국의 문화를 우쭈쭈 해주는 거잖아. 높여주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그 고려가 이 하를 기준으로 해갖고 동이족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문화는 좀 약간 중국 문화보다 열등하다. 이걸 내포한 거야. 이거는 당풍이라는 건 나름대로 고려와 그 중국을 동등하게 본 반면에 요거는 좀 자신을 낮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는 선진적인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문화를 다 받아줄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제국이잖아요. 알아서 기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진적 유교 윤리, 상강 오륜만 중국 걸 수용하되 의복과 거마 같은 것은 제국에 맞게 정통 문화 유지하자. 너무 화려한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중국과 격식이 동등해지니까 이거는 안 된다. 제국이니까 알아서 그냥 좀 낮은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 의복이나 거마 같은 물질 문화가 좀 낮으니까 그걸 맞는 것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제국으로서 맞다. 좀 지금 듣기는 좀 거북스럽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뭐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대간이죠. 그래서 성종과 육두풍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대주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중국의 문화가 뛰어나고 중국의 정신 문화는 받아들였지만 의복이나 거만은 우리 체질에 안 맞고 우리가 좀 낫기 때문에 제국에 맞게 우리 거를 쓰자. 이 물질 문화도 우리가 좀 뒤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분별을 쓰자는 것은 훈요 10조나 신무 28조와 똑같은데 좀 약간 결이 다르죠. 훈요 10조는 좀 약간 자주적인 거고 신무 28조는 약간 뭐냐면 사대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건 뭐냐면 훈요 10조를 할 때 태종의 때 집권 태조의 집권 세력들은 되게 이제 좀 패서 출신들이죠. 자주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신무 28조 때 집권자들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육두풍이잖아요. 얘네들은 좀 사대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자, 이런 비교 문제가 이제 09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요거 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신무 28조 내용은 좀 보강해서 더 할게요. 여기 사료가 없어갖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그 목종 때 정치를 볼게요. 목종 때. 네. 요거는 왕조사를 먼저 서술하고 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네. 자, 목종 때는 천추태후가 집권을 했죠. 천추태후가. 천추태후인데 이 천추태후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저쪽 항보시 집안이에요. 그래서 항보시 집안이고 여기 이제 그 외가가 항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패서 출신이야. 그래서 목종 때는 성종 때 이특군 세력들이 잠깐 물러나고 다시 패서 출신들이 다시 정권을 장악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김치향을 중심한 서경 세력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자, 서경과 패서 출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목종이 모였던 천주태후와 김치향이 불륜 관계를 맺고 아들까지 낳게 되죠. 사생아까지. 그리고 이제 이때 그 왕의 엿보았던 강조와 군사를 일으키고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폐위시켜요. 예, 현종을 즉위시킨 사건인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예, 원래 이제 그 목종이 얘한테 SOS를 쳤는데 강조한테 가다가 이제 보니까 목종이 다시 이제 뭐 돌아가고 오지 말라. 근데 이미 다 강조가 군대 이끌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도 폐위시켰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이 강조의 정변을 통해서 강조가 즉위하고 나서 현종이 즉위했어요. 네. 이 현종 때부터 다시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신라 육두품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현종은 고려 왕계에서 좀 약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고려 현종 때부터 이제 그 뭐냐면 모계나 척계 쪽이 왕비 쪽이나 그 모계 쪽이 어느 쪽이냐 신라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현종을 일종의 이제 뭐냐면 제2의 태조 정도 여기고 있어 고려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지냈던 불천지주 세 명이 태조, 태종, 그다음에 현종이거든요. 예. 왜냐면 이 현종 때 들어와서 뭐냐면 그 계통이 신라 계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있는데 현종 때 내용을 볼게요. 현종 때 제도 정비를 보면 중앙제도를 완성했죠. 그때 도병마사를 설치했는데 성종 때 그 기원이 됐던 제도가 나오고 현종 때 완성했다. 이 도병마사. 자,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뒤에 얘기할게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도평의사사도 나중에 개편되잖아요. 고려 후기 때. 그리고 이제 지방제도를 이제 완성시키는데 요게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권한의 침입이야. 권한 침입. 예. 그래서 이제 권한이 이제 두 번, 2차 침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1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쳤던 거고 대교 침입 2차 침입인데 예, 보통 2차 침입을 인정하는 거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이 권한의 2차 침입 받고 현종이 저쪽 그 나주까지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시련을 이제 겪게 돼.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방에 있었던 세력들은 고려 중앙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현종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전주에서 모욕도 당하고 막 지방세력들의 어떤 탄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 지방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중앙 집권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개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개성과 경기를 구분시키고 사도부 8목 56주군 28진 20편을 이제 마련하고요. 그래서 중앙 권력이 9년 단위에 미치는 행정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정책으로서 그 앞에 이제 성종 때 폐지했던 영등의 팔관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공국법 과거를 이제 지방 확대시켜서 학리제를 이제 과거 시험을 학리자리를 과거 시험 허용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에 학리의 공복을 규정했다. 예. 요것도 뒤에 이제 학리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종 때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율관으로 하여금 법률을 정리하게 했고 향리의 9단계 승진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다음 백관들에 대한 반열의 차선을 정했어. 그래서 순서대도 이제 간직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양반공은 전시법과 경정전시단데 요거는 뒤에 토지들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자, 문화적으로는 사학이 있었죠. 최초의 문헌공부를 비롯한 12개의 사학이 성립돼요. 예. 그리고 대장경이 간행되고 홍황사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한국불교인 이제 그 화엄조가 법상정이 유성했다. 예, 그 문종 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장경 관련 숙장경 관련된 내용 같은데 나중에 대장경 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먹다가 물이 지금 걸려갖고요. 예. 다시 이제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가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이제 삼원신수법에 의해서 중재재판 시 3인 이상의 입회할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삼신제는 사형제에 대해서 뭐 사건 신사를 했고, 동서대비원은 개경의 동서에 설치했는데 주로 이제 빈민들을 규제하게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무원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기록 정치의 전개와 붕괴를 보겠습니다. 예. 대개 이제 시기가 이제 숙종에서 의종 때까지인데 이게 이제 12세기 때죠. 그래서 이 12세기 때는 이제 고려 지배층 간의 내분위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자주성을 이제 강조하는 계열과 신라 중심의 계열을 이제 나누죠. 그래서 고려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계열은 폐서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신라의 어떤 역사의식 이런 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건 육특분색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폐서 출신과 육특분 세력들이 서로 간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태조 때는 처음에 이제 폐서 출신들이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다. 성종 때 들어서는 육특분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목종 때 들어서는 다시 이제 거기 폐서 출신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들어서는 다시 육특분 세력, 신라 중심. 그래서 현종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신라 중심의 어떤 육투풍 계열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해요. 부인 정권기까지. 그리고 문벌 귀족 세력들도 상당수 육투풍 세력들이 많아요. 현종 이후부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포셈에서는 요걸 강조하는 국풍, 고려의 어떤 것들 강조하는 거. 여기는 하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풍과 하풍의 대립 이렇게 오고 끝내는 이제 하풍이 승리를 하죠. 국풍과 하풍을 또 조화를 하자는 세력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문벌 귀족 세력들이 이제 너무 강성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속촌이나 부국제에서 이제 어떤 지역민의 유망과 저항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것이 12세기 때의 고려 왕들의 어떤 주요 정책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숙종을 보죠. 숙종은 이제 유학한 헌종에 뒤이어 그 외척 위자의를 제거하고 뭐냐면 양의를 받아서 즉위를 했죠. 예.
헌종에 이어서 양해를 받았고 직행했는데 이 사람은 신법을 실시했어. 신법. 이거는 이제 모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송나라죠. 송나라. 송나라의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신법을 했잖아요. 이걸 모델로 해서 좀 왕권을 좀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신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개혁으로 쓰는 벌무반을 설치했죠. 그래서 전국의 군역정을 다 직접 장악하기 위해서 왕의 군권을 회복하려고 했다. 만료는 여진족을 대비한다는 거지만 실제로 여진족을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모든 성인 남자들 군역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권력,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괴경에서 벗어서 남경을 천도하려고 했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남경을 천도하여 문벌기조의 정치 기반을 와해하고자 했지만 그래서 남경, 개창, 도감을 설치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죠. 도시 시가지만 만들어 놓고 이제 안 됐어. 예. 참고로 도감이라는 말을 쓰면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 이런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의천에 이제 건의를 받고 주정관을 설치하고 은병, 동전을 주주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자감에 서적부를 설치하고 평양에 기자사당을 설치했다. 뭐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되고 그다음 대각국사 의천회가 청태종 항 때인데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의천이 왕실 출신이죠.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뭐냐면 인주이씨의 세력을 엉글대 벅상적으로 누리고 불교계 통합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래서 의천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에 많이 나와요. 요거는 나중에 불교사 할 때 했고 자, 뭐 탐난을 군으로 편입했다. 그 예전에 탐난은 독립된 왕국이 있었고 이제 간주 통치했는데 군으로 편입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신법을 시행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무반도 설치해 가는 것도 이 신법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겠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종 때 들어가면 자기 아버지 때 만든 벌무반을 이제 가지고 여진정벌을 하죠. 이 여진정벌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신진 세력들을 대거 등용해서 그 당시 문벌 귀족 세력과 이제 대응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학의 실제를 설치하고 예의상종소를 설치하고 그랬죠. 자, 이 실제를 만든 것은 이제 문벌 귀족 사학 시비도를 누르고 관학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예의상조서를 설치하고 양형고를 설치하고요. 국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각이나 보문각을 설치했다. 경서 강론을 이제 하는 거죠. 등등 이런 것들을 했다. 여기는 온건한 대응책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뭐냐면 그 문벌 귀족들에 대응해가지고 국학을 강화시킨 거예요. 국가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거죠. 공교육을 강화시켜야지 어떤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를 많이 양성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여기 간연적 대응책은 이제 불교를 통합해서 왕 밑에 불교를 통합을 해갖고 귀족 불교를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간연적 대응책이라고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숙종이나 예종 때 나름대로 이 귀족들에 대응해서 왕권 강화 정책을 이제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종 때 대응과는 또 밑에 간연적 대응책이 있네요. 예, 이것도 이제 이거는 도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교 사원이 제사인 제초를 시행했고 도공군을 건립을 했고 그래서 도교의 어떤 도관이라고 했죠. 한국 최고의 도관, 예, 도교 사원인 보공군을 건립을 했고 그래서 예종의 왕권 강화를 도모했고 이주양이 이를 지지하는 이주양이 이를 지지하는 하나인의 사회였다는 점으로 왕권 강화 정책에 뭐 관련이 있다. 도교 정책은 뭐 관련된 사람이 이주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예종의 측근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관련이 있다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시책으로서 속견에 간문을 파견했죠. 원래는 속견에 간문을 파견하지 않았죠. 지방간을. 근데 하도 유민이 많다 보니까 속견에 간문을 파견시켜. 그래서 일종의 지방간 역할을 하게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속견에도 관리를 파견하겠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인종 때로 넘어갈게요. 인종. 자, 인종은 그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이 되게 많아요. 이자겸의 남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모충의 난도 인하죠. 예. 그리고 있는데 인종은 상당히 일어난 것이 이제 중요한 왕이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두 번,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려야겠네. 마지막 인증번호 55번이에요. 네, 마지막 인증번호 55번입니다.